서울의 심장, 강남. 하늘을 찌르듯 솟아오른 유리빌딩 숲 사이 아우라 코스메틱의 로고가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K-뷰티 열풍의 중심에서 세계를 홀리는 이곳은 누군가에게는 꿈의 직장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는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전쟁터였다. 김하나. 한국인 어머니와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녀는 아우라 코스메틱 마케팅팀의 평범해 보이고 싶은 사원이었다. 곱슬거리는 풍성한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묶어 올렸고 짙은 갈색 피부는 한국 사회의 획일적인 미의 기준 속에서 언제나 이질적인 시선을 감내해야 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곧 있을 신제품 루미너스 셀 런칭 프로젝트 기획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밤샘 작업으로 핏발선 눈이었지만 그 안에는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은 간절함이 반짝였다. 김하나 씨, 이거 지난번 보고서 말이야. 오타가 몇 개 보이던데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해야지. 이런 기본적인 것도 실수하면 어떡해? 목소리의 주인은 마케팅팀 팀장 강민준이었다. 유학파 출신의 백인 남성, 깎아놓은 듯한 외모, 명품 수트, 세련된 매너. 하지만 그의 푸른 눈동자 깊숙한 곳에는 타인을 꿰뚫어 보는 듯한 오만함과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하나가 밤새워 작성한 보고서를 대수롭지 않게 책상 위에 던지며 말했다. 그의 눈은 하나의 얼굴이 아닌 보고서의 오타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하나는 알고 있었다. 그의 지적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서 자신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불편함의 표현이라는 것을. 죄송합니다, 팀장님. 다음부터는 더 주의하겠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숙였다. 익숙한 일이었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종종 민준의 이름으로 둔갑했고 그녀의 작은 실수는 침소봉대되어 질책의 빌미가 되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실력으로 증명하는 수밖에 없다고 언젠가는 알아줄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민준은 콧방귀를 끼며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하나가 그저 능력은 좀 있지만 어딘가 부족한 외국인 노동자 혹은 운 좋게 회사에 들어온 배려 대상일 뿐이었다. 그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 세상은 언제나 그에게 친절했고 그는 노력 없이도 많은 것을 얻었다. 그랬기에 그는 하나의 고통이나 노력을 이해할 수도 이해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성공과 성과 그리고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것뿐이었다. 신제품 루미너스 셀 프로젝트는 하나에게 절호의 기회였다. 그녀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였고 성공한다면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증명할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민주는 이 프로젝트마저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하고 있었다. 그는 하나의 기획안을 사사건건 트집 잡았고 중요한 회의에서는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기획한 것처럼 행동했다.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내가 직접 하지. 김하나 씨는 자료 준비나 잘해줘. 프레젠테이션을 하루 앞둔 날 민주는 하나에게 통보했다. 하나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팀장님,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제가 처음부터. 김하나 씨, 민주는 그녀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내 말 못 들었어? 중요한 자리야. 괜히 어설프게 나섰다가 일 그르치지 말고 시키는 일이나 잘하라고.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너 같은 애가 어떻게 이런 중요한 발표를 하겠어? 라고 말하는 듯했다. 하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분노와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그날 밤 사무실에는 하나와 민준만이 남아있었다. 모두가 퇴근한 고요한 사무실, 창밖으로는 화려한 강남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하나는 묵묵히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최종 점검하고 있었고 민주는 그런 하나를 못마땅한 듯 지켜보고 있었다. 아직도 안 갔어? 그렇게 꾸물거리니까 발전이 없는 거야. 민준의 비아냥거림에 결국 하나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팀장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뭐? 잘못? 내 존재 자체가 잘못이라면 잘못이지. 여긴 너 같은 애가 있을 곳이 아니야. 민준의 말은 비수처럼 하나의 가슴에 꽂혔다. 그 순간이었다.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던 1층 로비, 아프리카 특별전에서 기증받아 전시 중이던 거대한 흑단 조각상 앞에서였다. 갑자기 창밖에서 번쩍 섬광이 터지며 천둥 소리가 건물을 뒤흔들었다. 정전. 순식간에 암흑이 찾아왔고 흑단 조각상에서 기이한 푸른빛이 뿜어져 나와 두 사람을 휘감았다. 악! 으악! 두 사람은 동시에 비명을 지르며 정신을 잃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희미한 의식 속에서 강민주는 눈을 떴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몸을 일으키려는데 뭔가 이상했다. 몸이 너무 가벼웠다. 그리고 자신의 희고 길쭉한 손이 아니었다. 짙은 갈색에 작고 여린 손. 설마 하는 마음에 그는 비틀거리며 로비 화장실로 달려갔다. 거울 속에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김하나가 서 있었다. 곱슬거리는 머리카락, 짙은 갈색 피부, 겁에 질린 커다란 눈동자. 강민준, 아니, 김하나의 몸을 한 강민준은 비명을 질렀다.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거울을 부술듯이 주먹을 내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찢어질 듯한 고통과 거울 속에 비친 김하나의 절망적인 얼굴뿐이었다. 같은 시각 자신의 집무실 소파에서 깨어난 김하나는 익숙하지 않은 감각에 눈을 떴다. 너무나 편안한 소파, 그리고 너무나 큰 몸.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올렸다. 희고 길쭉한 낯선 손, 그리고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 값비싼 수트를 입은 오만한 표정의 강민준. 이게 무슨... 김하나, 아니, 강민준의 몸을 한 김하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세상이 뒤집힌 듯한 충격과 혼란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몸으로 다음날 아침을 맞이해야 했다. 다음날 아침, 강민준 하나의 몸에게는 지옥 같은 출근길이 펼쳐졌다. 만원 지하철,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그를 흘끔거렸고 어떤 남자는 슬쩍 몸을 부딪히며 불쾌한 시선을 보냈다. 김하나로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것이었나. 그는 처음으로 타인의 시선이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지 깨달았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그의 귀에 박혔다. 어머, 쟤 또 저렇게 입고 왔네. 피부색 좀 봐. 밤에 보면 안 보이겠다. 과거 자신이 던졌을지도 모를 말들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그의 심장을 후벼 팠다. 자신의 책상, 아니 하나의 책상에 앉은 그는 어제 자신이 던졌던 보고서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루미너스 셀 기획안. 그는 무심코 기획안을 넘겨보다가 숨을 멈췄다. 하나의 기획안은 완벽했다. 시장 분석, 타겟 설정, 마케팅 전략까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독창적이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 깨달았다. 이 재능을 그는 질투와 편견 때문에 짓밟으려 했던 것이다. 그때 박 부장이 다가왔다. 김하나 씨, 강 팀장님 어디 갔어? 오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인데 아직 안 보이네. 그리고 김하나 씨, 발표 준비는 다 됐지? 강 팀장님 대신 자네가 해야 할 수도 있으니 준비 단단히 해. 박 부장은 민준 하나의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걱정보다는 의심과 불신이 가득했다. 민준 몸은 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어떻게 이 몸으로 발표를 하지?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텐데. 그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한편 하나 민준의 몸은 팀장 집무실에서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모두가 자신에게 깍듯하게 대했고 박 부장마저 아첨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권력의 맛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어색하고 불편했다. 그녀는 민준의 컴퓨터를 켜고 루미너스 셀 자료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민준이 자신의 기획안을 얼마나 교묘하게 자신의 것으로 바꾸어 놓았는지 확인하고 분노했다. 하지만 그녀는 민준의 개인 폴더에서 다른 파일들도 발견했다. 그의 아버지가 회장으로 있는 그룹 본사에서 온 압박 메일, 실적 부진에 대한 경고, 그리고 외로움이 묻어나는 짧은 메모들. 그녀는 민준 역시 자신만의 압박감과 공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꼈다. 그녀는 하나 민준의 몸과 걱정되었다. 이대로라면 프레젠테이션은 망칠 것이고 하나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터였다. 그녀는 결심했다. 민준의 힘을 빌려서라도 하나를, 아니, 자신을 도와야겠다고. 그녀는 이유진을 불렀다. 하나와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는 동료였다. 유진 씨, 오늘 프레젠테이션 김하나 씨가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제가 보기엔 김하나 씨가 이 프로젝트의 가장 적임자입니다. 이유진은 갑자기 변한 팀장의 태도에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 민준의 몸은 이유진을 통해 민준하의 몸에게 격려의 메시지와 함께 몇 가지 핵심 전략을 전달했다. 프레젠테이션 시간이 다가왔다. 민준하의 몸은 떨리는 다리로 발표대에 섰다. 정중석에는 아우라 코스메틱의 임원들과 VIP들이 앉아 있었다. 박 부장은 노골적으로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 다른 팀원들의 시선도 차가웠다. 안녕하십니까. 루미너스 셀 프로젝트 발표를 맡은 마케팅팀 김하나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때 박 부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잠깐, 원래 이 발표는 강민준 팀장이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왜 김하나 씨가 하는 겁니까? 중요한 자리인데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긴 겁니까? 박 부장의 말은 민준 몸을 더욱 위축시켰다. 정중석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한한준의 몸과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 부장님, 제가 결정한 사안입니다. 김하나 씨는 이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함께 해온 핵심 인재이며 누구보다 이 프로젝트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제 결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강민준의 단호한 목소리에 장내는 순간 조용해졌다. 박 부장은 당황한 듯 얼굴을 붉혔다. 하나, 민준 하나의 몸을 향해 따뜻한 격려의 눈빛을 보냈다. 그 눈빛 속에서 민준하의 몸은 용기를 얻었다. 그는 더 이상 떨지 않았다. 그는 하나의 목소리로, 하지만 그 안에는 강민준의 깨달음과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루미너스 셀이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라 모든 여성이 자신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자신감을 찾도록 돕는 철학임을 역설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 즉 김하나로서 겪었던 차별과 소외감을 녹여내어 모두를 위한 아름다움이라는 메시지를 진심으로 전달했다. 그의 목소리는 때로는 떨렸지만 그 어떤 발표보다 진실했고 열정적이었다. 청중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진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발표가 끝나자 장내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박 부장은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이유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치고 있었다. 하나, 민준의 몸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 다시 로비의 흑단 조각상 앞으로 이끌렸다. 달빛 아래 조각상은 여전히 신비로운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하나 몸이었다. 미안했어요. 당신의 삶을 함부로. 아니요. 민주 몸이 그녀의 말을 막았다. 제가 미안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이었습니다. 당신이 겪었을 고통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젖어 있었다. 그 순간 다시 한번 번개가 치고 조각상에서 푸른빛이 뿜어져 나와 두 사람을 감쌌다. 정신을 차렸을 때 두 사람은 원래 자신의 몸으로 돌아와 있었다. 낯설면서도 그리웠던 자신의 몸.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민준은 전 직원 조례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먼저 루미너스 셀 프로젝트의 성공을 알린 뒤 김하나를 단상 위로 불렀다. 어제 프레젠테이션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김하나 씨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녀의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시작되었고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녀의 재능을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 편견 어린 시선으로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김하나 씨에게 그리고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상처받았을지 모를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는 하나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직원들은 술렁였지만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이내 숙연해졌다. 그는 이어서 박 부장의 비리, 하나의 성과 가로채기들을 폭로하고 회사 감사팀의 정식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우라 코스메틱은 앞으로 외모, 인종, 성별,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 다양성 존중위원회를 설립하고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편견 해소 교육을 의무화할 것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포용과 존중에서 시작됨을 우리는 증명할 것입니다. 강민준의 선언에 직원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하나는 단상 위에서 눈물을 글썽였다. 길고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만난 기분이었다. 그 후 아우라 코스메틱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강민준은 약속대로 변화를 주도했고 하나는 마케팅팀의 핵심 인재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능력을 펼쳤다. 그녀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고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피어났다. 하나와 민준의 관계는 여전히 조금 어색했지만 그 어색함 속에는 과거에는 없던 존중과 이해가 자리 잡고 있었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것은 서로의 영혼을 들여다본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특별한 미소였다. 어느 맑은 오후, 하나는 강남의 거리를 걷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그녀의 짙은 피부 위로 쏟아졌다.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은 그녀를 괴롭히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신의 존재를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당당한 걸음으로 자신의 미래를 향해 걸어갔다. 서울의 하늘 아래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이방인이 아니었다.